구름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네요. 오늘의 가장 중심 질문은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왜 만들어질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두껍네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구름 발생 원리에 대한 실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평가로도 했었던 실험인데요. 이제 우리가 구름 발생 원리를 이용하는 어떤 모형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페트병에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눌러서 이제 페트병 내부의 온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페트병의 내부를 팽창하게 하면서, 그죠? 내가 지금 가압한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지금 열었으니까 이제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서 온도를 확인하고 페트병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라,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뚜껑을 열기 전에는 온도가 아마 예를 들어 한 28도다 이렇게 했었을 때 뚜껑을 열고 이렇게 팽창한 상태에서는 26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뚜껑을 열었더니 이때 무엇이 나타나냐, 내부의 변화로서는 이제 뿌옇게 흐려진다, 그렇죠?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부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실험을 향연기를 넣은 다음에 이 실험을 이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향연기를 넣기 전에는 이제 조금 뿌옇게 흐려졌는데 향연기를 넣으면 굉장히 뚜렷하게 뿌옇게 흐려져요. 더 뿌옇게 흐려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공기가 팽창할 때 어떻게 되나요? 제가 뚜껑을 열어서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팽창을 시켰을 때 온도 변화는 온도 변화가 떨어지는,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온이 하강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만한 공간에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 분자들이 한 3개 있다고 치죠. 얘네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내부 에너지가 있었을 것인데 뻥 하면서 공간이 팽창한 공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 3개의 분자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 있을 테니까요. 충돌의 수도 덜해지고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이게 이제 1학년 때 있었던 분자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학년 때 이 분자 운동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온이 하강하더라, 그렇죠? 그런 특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의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온이 하강하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포화 중기량이, 그죠? 그러면 이제 감소하고, 그죠? 그리고 포화 중기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습도가, 상대 습도가 이번에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습도가 100%가 되겠죠?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증기가 응결하더라. 수증기가 응결했다는 얘기는 물방울이 생겼다는 건데, 공기 중에 이제 물방울 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라는 거죠. 페트병 안에 넣은 향연기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조금 더, 어차피 안 넣어도 뿌여지는데 페트병에 향연기를 넣으면 더 뿌여진다는 말이에요. 더 뿌여지는 것은 이 향연기가 그 입자가 먼지나 공기 중에 어떤 재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수증기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핵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좀 더 잘 응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결핵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이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그러면 이제 페트병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어쨌든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우리가 1학년 때였던 분자 운동을 생각해 보시라 했어요. 이와 같이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한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며, 그죠? 지금 이 공기는,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는 주변에서 뭐 가열을 해준다거나 부채질을 해서 시원해주거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 내부가 자동으로 온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팽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포화 중기량의 감소, 상대 습도의 증가로 인해 응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향연기를 넣으면 이것이 수증기 응결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 화산, 재 이런 것들이 응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름의 원리 이론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모델에서 시작은 뭐였나요? 팽창을 해야 돼요. 공기가 팽창을. 근데 자연스러운 자연의 과정에서 공기가 어떻게 팽창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상승입니다. 공기가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우리 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중력 때문이기 때문에 지구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당연히 공기가 많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하죠.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면 산소통 지고 올라가는 거 알죠? 공기 희박해요. 그러니까 공기의 힘인 기압도 여기는 높고요.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돼 버리면 아래에서는 공기가 누르는 힘, 기압이 크니까 작은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누르는 기압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팽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팽창이 일어나려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공기가 상승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승이 어떤 경우가 상승이 가능해요? 라는 것이 교과서에 하나, 두 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쉬운 것은 일단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산의 경사면을 타고 오를 때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제주도 같지만 산의 공기를 당연히 타고 올라가면서 이때 상승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었을 때, 그 얘기는 어디는 가열되고 어디는 가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불균등 가열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늘이 있어서 좀 덜 가열되고 여기는 해가 쨍쨍하니까 굉장히 심하게 가열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 있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죠? 그래서 떠오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그죠? 북부지방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전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합시다. 여기 찬 공기가 있어요, 이미. 근데 찬 공기는 무겁죠. 근데 그 따뜻한 공기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다가 찬 공기를 만나서 얘는 이제 무거우니까 걔를 이렇게 타고서 올라갔더라. 이것도 상승이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다음에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상승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함에 따라 주변의 기압이, 아래에서는 기압이 높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그죠? 주변 기압이 낮아져. 팽창해요. 이 팽창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공기덩어리를 가정했을 때 이 공기덩어리 주변의 영향, 주변과 열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태가 아니라 이 공기덩어리 독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단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단열 팽창이 되면 그러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이 안에 있는 공기 내부의 입자가 3개야. 여기도 3개야. 그러면 여기가 좀 더 좁은 덩어리니까 충돌이 많고 여기는 충돌이 적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들이 온도가 하강하고요. 재밌는 거는 사실 대륙권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기온이 하강하는 건 맞는데 그거의 영향은 아니고, 그렇죠? 단열된 상태에서 하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였어요. 온도 하강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온도 하강 그러면 포화순기량 감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오히려 증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래프로 치면 이 상황이죠. 포화순기량 곡선이고 여기 기온이에요. 수증기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기가 여기 있었는데 기온이 하강하면서 정말 습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슬점에 도달하면 상대수도 100% 응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물방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이 높이가 바로 그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가 되는 그러한 높이다.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델을 현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만나거나, 지표면 일부 가열되거나, 산을 타거나, 그죠? 그러면 단열 팽창, 그리고 공기 온도 하강, 그러면서 포화수증기 감소,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또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되는데 그것이 구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슬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 말을 이해하려면 사실 교과서에 여기도 하면 이슬점을 이렇게 딱 이만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앞에 그 교과서에서는 이슬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프린트를 하나 더 드린 겁니다. 이슬점 하나 공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드렸던 프린트도 같이 교과서에 일부러 껴놓고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만 좀 이제 볼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구름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공기가 상승하는 것이 구름이고요. 근데 그 상승이 너무 심해, 강해요. 공기가 상승하게 강하다 그러면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층운형 구름 이제 만들어지는 층운형 구름은 하늘을 덮은 구름입니다. 밑에서 보면 완전히 하늘이 다 덮여 있는 그래서 가려진 해가 그런 형태고요. 저군형 구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뭉게구름, 소나기 구름, 정나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층운형 구름은 일반 다음에 하겠지만 지속적인 약한 비, 그러니까 이슬비를 이제 앞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저군형 구름이 이제 발달하면 얘들은 좁은 지역에 얘는 위로 솟은 구름이니까 그죠? 소나기성 비를 이제 내리는 그런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구름이 될 수 있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 보자면 우리가 이제 구름하고 안개를 이제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어느 순간 지표면하고 가까운 쪽에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안개라고 하고요. 높은 곳에서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는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데타워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늘을 보러 갔다. 그리고 이게 뿌옇단 말이에요. 그럼 안개가 꼈네라고 생각하지만 밑에서 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롯데타워에 구름이 걸렸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과 안개는 정확하게 같은 원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설명이 다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까요?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 이게 이제 구름의 원리죠. 그래서 농도가 낮아지면서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상대수도가 높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근데 이런 공기가 자연 상태에서 단열 팽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 덩어리 상승이 있어야 되더라. 상승이 3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만들어진 것이 구름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상승하면 공기가 점점점 팽창하고 그죠? 단열 팽창하고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해서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면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해서 그러면 상대 습도는 상승,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단열 팽창, 기온 하강, 포화수증기 감소, 그리고 상대 습도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생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어 논리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서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